혜린 씨는 어떤 영화를 보셨죠? 아 저요? 넘어가서 제 차례인가요? 벌써 시간 네. 많이 지났어. 저도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처럼 어떻게 보면 여성 중심의 서사인 작은 아씨들을 봤는데요. 2월에 본 건데 이제 발표를 하게 되네요. 이 작은 아씨들 같은 경우는 혹시 다들 그 원작 소설 읽어보셨나요? 그럼요. 어릴 때 한 번씩 읽어보죠. 네, 저는 되게 재밌어가지고 집에 일러스트랑 이렇게 예쁘게 있는 책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동생이랑 너무 좋아하면서 계속 보고 해서 거의 내용을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좋아했던 거라서 영화 개봉한다고 했을 때 이건 꼭 봐야 돼 해가지고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이 작품은 일단 그레타 거윅 감독이거든요. 사실 작은 아씨들이 고전인 만큼 역대 감독들 역시 많이 작품을 하곤 했는데 이 감독님이 특이한 점은 작품을 이제 만들기로 결심을 하고 나서 다른 작품들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고 일부러 본인의 약간 하고 싶은 얘기에 좀 집중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줄거리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작이 이야기예요. 이제 각자의 꿈을 가지고 있는 이 마치가의 네 딸들 매그랑 조랑 베스랑 에이미 이렇게 자매가 있는데 이들이 뭐 이웃집 소녀 로리랑 친해지기도 하면서 그런 이런 다양한 에피소드를 보여주는데 7년 후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들 앞에는 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화의 첫 시작은 조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7년 후의 조. 전 그 처음에 놀랐던 게 영화의 색채가 너무 자매들의 그런 사랑스러운 이야기인데 첫 색채가 어두워가지고 뭐지 했는데 7년 후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게 감독이 처음부터 어른이 된 조를 배경으로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조는 이제 원래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글을 쓰는 거를 일을 하면서 또 가정교사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이제 셋째 베스가 있는데 얘는 원래부터 병약했던 친구거든요. 맞아. 그래서 베스가 몸 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자매들이 다 모이게 되면서 그런 이야기야. 그리고 중간중간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재는 조금 어두운 색채고 과거는 되게 정말 밝고 사랑스러운 색채라서 그 대조가 조금 인상 깊었어요. 근데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왔다 갔다 교차하는 감이 원작 이야기를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어쨌든 감독이 의도한 거라고 하니까 신기했어요. 이게 주연 배우들 보면은 다들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왔어요. 시얼사 루넌 같은 경우에는 그레타 거윅 감독의 전작인 레이디버그에서도 이미 호흡을 맞춘 바 있고 우리의 헤르미온으로 유명한 엠마 슨 저 너무 예뻤어요 영화에서. 그럼요. 엠마 슨도 첫째 매그 역할로 나왔고 혹시 미드소마랑 공포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거기 주연이었던 플로렌스 퓨가 무려 막내 에이미 머츠로 나왔고 그리고 화려하네요. 그리고 티모시 샬라메도 나왔고 로리 역으로 이걸로도 엄청 유명했었죠. 그러니까 다들 연기력도 탄탄하고 또 스토리도 좋아가지고 아카데미에서 많은 부분에서 노미네이트가 되기도 했었고요. 정말 좋았어요. 근데 이게 사실 그런 감독이 원래 성향도 좀 그렇고 페미니즘 영화가 아니냐 약간 이런 말도 좀 있긴 했는데 감독이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좀 좋았던 게 감독이 하고 싶은 바가 꼭 여성 서사만이 아닌 거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작품에 나오는 남자 역할들이 물론 초반에 좀 전형적인 꼰대 스타일의 편집장이 나오긴 하는데 그 사람을 제외하면은 주인공 남자들 나오는 인물이 로리랑 또 이제 로리의 할아버지 그리고 마치에 가면 이 딸들의 아빠 이런 식으로 세 분이랑 가정교사 브룩 선생님 이렇게 크게 네 분이 나오는데 이분들 모두가 다 여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지지하는 그런 역할을 보여줘가지고 꼭 단순히 여성의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원작과 조금 다른 점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게 일종의 엔딩이 더블 엔딩 구성이에요. 맞아.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거 결론 다 결과도 주로 다 얘기해도 돼요? 아니 저 안 보신 분. 근데도 말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사실 맞아. 이게 원래 원작 작은 아씨도 우리에게 유명한 거는 밝고 사랑스러운 이야기가 끝이지만 후속편이 나왔는데 그거는 다소 조금은 암울해요.
원래 원래 원작에 후속편이 있어요? 네 후속편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아 그래요? 다효나 씨들을 이제 아버지 전쟁에서 돌아오고 끝나잖아요. 그쵸. 근데 후속편이 나왔어요. 근데 아. 그걸 그럼 얘기를 좀 하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뭐 매그는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조가 롤이랑 그렇게 고백하고 까이고 그 조는 또 외국으로 가고 약간 이런 것도 다 일어나고 베스도 거기서 죽고 에이미랑 네. 롤이랑 잘 연결되는 것도 후속에서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후속편이 발행됐을 때 사람들이 반발을 심했다고요. 아니 이런 꿈같던 동화 이야기 다 어디 갔냐고 갑자기 너무 아무래진 거 물론 아니냐. 현실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영화에서도 베스가 결국 죽기는 해. 그래서 이런 후속편이랑 원작을 좀 잘 이렇게 엮은 것 같더라고. 근데 엔딩이 이 영화의 엔딩은 조가 이 자기의 자매 원래 그러니까 좀 슬럼프 글을 쓰고 싶긴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글 쓰는 즐거움을 잃고 좀 전형적인 형식적인 글쓰기에 좀 하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슬럼프에 있다가 베스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죽어가는 베스 돌보면서 베스의 이야기도 듣고 하다 보니까 이야기의 거의 클라이막스에 가서 그러면 이제 우리 자매들의 이야기를 한번 써봐야겠다. 내가 정말 진실되게 나의 이런 감정들을 다 담아서 쓸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해가지고 자매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쓰고 그거를 이제 근데 그 쓰는 장면 너무 압권이지 않아요? 페이지 이렇게 막 방에다 다 펼쳐놓고. 나열하고 결국 그리고 처음에는 그리고 영화의 첫 장면에서 그 조가 책을 발행하기 위해서 출판사에다가 자기가 쓴 책들을 내는데 일부러 작가도 여자 작가라고 하면은 이렇게 안 받아주니까 자기 친구가 부탁했다고 하고 남자 작가로 가명으로 썼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결말에 가서는 자기 이야기를 이제 딱 이렇게 출판을 하고 그게 정말 책으로 나와서 그게 작은 아씨들이 되는 그 이야기인데 근데 그 아까 얘기했던 꼰대 같은 스타일의 편집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자는 무조건 결혼을 시키고 그렇게 행복한 엔딩을 맞게 해라. 그래야지 책이 잘 팔린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현실의 조는 그렇게 일단 책을 알겠다고 하고 내용을 바꿔서 출판을 하고 또 실제로 그 이야기 속의 조 역시 처음에 외국에 있던 그 어떤 외국의 의사랑 프리드리. 맞아. 걔랑 정말 둘이서 사랑에 빠지는 그런 이야기로 끝이 맺는데 그럼 감독은 이제 그 의문점을 관객에게 준 거죠. 그 프리드리히랑 사랑에 빠지는 그 결말이 과연 작가가 원해서 그렇게 결말을 냈을까? 걔도 이 실제 그 작가가 루이자 메이 올컷인데 이 사람이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편집장의 그런 압박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바꾼 게 아닐까? 이런 관객들에게 그런 호기심을 좀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거 되게 좋았어요. 사실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루이자 메이 올컷 작가가 당시에도 여성의 투표권을 위해서 싸우기도 했고 또 여성 노동과 노예방해 운동에도 되게 신경 쓰는 등 일종의 여성들을 위해서 좀 실제로 싸웠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작가인데 결말이 결혼하고 행복하고 이런 결말로 냈을까? 어떻게 보면 감독의 의문점은 거기서도 시작됐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그 점이 되게 신기했어요. 감독 정말 천재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해피엔딩이 좋다 하는 사람은 그 엔딩을 믿으면 되고 나는 아닌 것 같다 하면은 다른 엔딩을 난 믿겠다. 이렇게 관객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엔딩을 준비해 준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결혼한 조가 그냥 소설 거기서 내는 소설책의 결말 속의 조고 실제 조는 결혼 안 하고 그렇게 지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쵸, 저도. 진짜 너무 감독 진짜 천재 같아요. 사실 이런 연출력으로 엄청 인정받는 감독인데. 그거 되게 좋았어요. 기억에 남는 대사 뭐 있으세요? 다들? 나도 사랑받고 싶다고 그냥 외롭다고 그 대사가 되게 기억에 많이 맞죠. 남았어요. 저 대사가 어떤 걸로 나왔냐면은 그러니까 사실 조랑 롤이랑 정말 둘이 엄청 짱친인데 제가 제3자가 보면 거의 썸 타는 그러니까 콩닥콩 티격태격인데 조는 그냥 롤이가 친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후반에 가서 롤이가 조에게 자기의 마음을 고백을 하는데 롤이는 아니야 넌 친구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거절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후반 돼서 이제 조가 외로움을 느끼고 나도 롤이를 좋아했던 게 아닐까 싶어. 그럼 갑자기 그런 깨우침을 얻고
로리한테 자기 마음을 고백하려고 편지를 쓰고 막 그래요. 결국에는 에이미랑 로리랑 이어지면서 잘 안 되긴 했지만 근데 맞아 그때 조가 막 그런 외침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것도 좀 잘 공감이 갔다고 해야 되나? 저는 대사 중에서 인상 깊었던 거는 매그의 대사 중에서 네 꿈이 내 꿈이 네 꿈과 다르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야. 그 대사가 좀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그는 사랑이 좀 더 중요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어지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게 본인의 가장 큰 목표인데 조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인정받고 그런 게 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꿈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조처럼 매그 저렇게 예쁘고 능력도 있는데 너무 그냥 결혼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가난한 가정교사잖아요. 그렇게 끝나는 게 좀 매그가 아깝다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는데 매그가 약간 저한테 난 괜찮거든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점도 뭔가 한 대 맞은 것 같아서 좋았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는 에이미라는 캐릭터의 재발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에이미가 사실 원작에서는 약간 밉상. 미운 동생, 저 너무 정말 짜증났어요. 미운 동생. 그쵸, 윗상이죠. 조의 원으로 다 불태워버리고. 그때 진짜 너무 열이 받아서 제가 실제로 동생이 있는데 아이고. 그렇게 태우고 나서 스케이트 타러 따라왔을 때 저라면 안 구했을 것 같아요. 아니 자기가 따라오지 말라 했는데 자기가 따라와가지고 빠져놓고 너무 그래도 구애는 주세요. 너무해. 근데 제가 그것도 2번을 봤는데 처음에는 진짜 에이미 너무 짜증난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그래도 약간 제일 막내인데 막 그 로리한테 결혼에 대한 얘기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때 되게 그래도 성숙하다고 약간 생각을 했어요. 7년 뒤에 나오는 얘기. 네. 맞아. 그러니까 이게 에이미가 사실 어떻게 보면 속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자기는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할 거야 이런 마인드였거든요. 속물인가요? 현실적인 거지. 그렇죠. 그런 얘기. 사실 그 시대 여성들이 좀 내 스스로가 높아질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잖아요. 근데 에이미는 자기에게 원래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에이미지만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다라고 그냥 빠르게 현실을 인정한 것 같아요. 현명하네요. 그렇죠. 사실 오명과 편견만 봐도 그게 너무 잘 드러나거든요. 이제 자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돈 많은 남자를 잡는 거다라는 게 정말 잘 드러나 있거든요. 근데 모든 각색 영화가 그렇듯이 뭔가 좀 원작이랑 너무 똑같이 가면 또 재미없다고 욕하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면 약간 새로운 엔딩이랑 이제 감독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게 전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잘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똑같으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이 다른 영화 작품들 일부러 안 봤던 것 같긴 해. 그냥 정말 순수히 책만 오리지널 원본만 가지고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해보고 싶었대요. 네. 오늘 참 정말 진짜 오랜만에 영화 얘기를 해봤던 것 같아요. 참 즐거웠습니다. 저도요. 재밌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와.